어떤 작은 마을에 3명의 이웃이 살았습니다. 각각 미스터 블랙, 미스터 브라운, 미스터 화이트였죠. 이름들이 다채롭네요. 이들 중 누가 이 마을의 유일한 보석 가게에서 목걸이를 훔쳤을까요?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세계 최고 탐정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까다로운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마지막에 확인해보세요. 1번 사라진 보석. 스미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스미스 부인은 남편이 결혼할 때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보석 상자를 열었을 때 귀걸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10대의 두 딸 도라와 로라를 불렀습니다.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지. 이번에는 누가 내 보석을 가져간 거야? 도라는 분개했어요. 난 엄마 보석함에 손대지 않았어요. 로라 또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왜 엄마 90 귀걸이를 가져가겠어요? 하면서요. 어느 딸이 거짓말을 하는지 10초 안에 알아낼 수 있나요? 귀걸이를 훔친 것은 로라입니다. 엄마는 어떤 보석이 없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잖아요. 2번 불면증 환자. 한 남성이 긴 근무를 마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침대에 누웠을 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옆집 이웃이 코를 크게 골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자 이웃이 잠에서 깼고 남성은 결국 잠들 수 있었어요. 3번 유람선에서의 사건. 라슨 경관은 호화 유람선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거대한 파도로 인해 모두 배멀미를 했기 때문에 객실에 머물렀죠. 그런데 갑자기 경관은 갑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정신이 들자 객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의 머리를 때리고 돈과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라슨 경관이 2명의 용의자 마이크와 제이콥을 찾아냈습니다. 마이크는 강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선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이콥은 몸이 안 좋아서 욕실에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이크입니다.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멀미까지 할 정도였다면 체육관은 장비가 떨어져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닫아뒀을 거예요. 4번 사라진 축구 감독. 어느 날 유명한 축구 코치가 라커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모두 코치의 팀 선수들입니다. 브랜드는 훈련을 마친 뒤 조금 더 연습하기 위해 경기장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집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연습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경기장을 떠났다고 설명하고요. 제임스는 자신이 라커룸을 떠날 때 코치가 아직 거기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납치범은 누구일까요? 앤드류입니다. 만약 그렇게 서둘러 떠나야 했다면 탈의실에 갈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유니폼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죠. 5번 친절한 히치하이커. 찌는 듯이 더운 날 로빈슨 경관은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있던 히치하이커를 발견하고 차를 세워 태워주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기 위해 2시간도 넘게 기다렸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는 경찰관에게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로빈슨 경관은 초콜릿을 거절하고 히치하이커에게 자신이 은행 강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치하이커는 갑자기 소리쳤어요.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들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반대편 길로 갔어요. 뒤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로빈슨은 즉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강도들 중 한 명으로 밝혀졌어요. 로빈슨 경관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치하이커가 더운 날 2시간 동안 길가에 서 있었다면 초콜릿은 다 녹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빈슨을 혼란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6번. 황당한 실수. 부동산 중개업자인 릴리는 부유한 가족에게 호화주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가족은 한 가지만 빼고는 그 집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 집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유리창이 있었는데 부모는 어린 아들이 실수로 유리를 깨트려 밖으로 떨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릴리는 정말로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유리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전력 질주해서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유리는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릴리는 창문 밖으로 나동그라져 멍하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리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7번. 바닥에 있는 연필. 5명에게 바닥에 놓여있던 연필을 넘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일을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연필이 벽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8번. 이상한 숫자. 숫자 2를 보고 10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10초 안에 맞춰보세요. 시계를 읽을 때입니다. 지금 10시 10분이에요. 9번. 모자란 출구. 옛날 옛적에 한 공주가 높은 탑의 꼭대기에 있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공주는 4번 문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문제는 방의 문이 3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4번 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명심하세요. 공주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은 10초뿐입니다. 문에 붙어있는 기호를 보세요. 사실 숫자입니다. 즉 공주가 첫 번째 문을 통해 도망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번. 공포의 사다리. 수수께끼에 집착하는 미치광이에게 납치됐군요. 여러분은 깊은 우물의 밑바닥에 갇혀 있습니다. 벽을 기어오르려고 하지만 너무 미끄러워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다리뿐인데 사다리의 단은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부상 없이 사다리를 타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서둘러요.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 사다리를 뒤집으면 됩니다. 11번. 첫 번째 빛. 여러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들어섭니다. 이 방에 가스레인지, 양초, 등유 램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다행히도 주머니에 성냥 한 갑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켜야 하는 것은 당연히 성냥입니다. 12번. 신기한 환자들. 2명의 운전자 크리스와 제임스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리스는 어깨를 삐었고 제임스는 심하게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자동차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10초 안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세요. 두 운전자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자동차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13번. 안전한 장소. 여러분이 숲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길은 나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어지고 다른 한 길은 안전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안전을 위해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할 거예요. 만약 좋은 사람이라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질문은 어느 마을에 사세요? 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안전한 곳을 가리킬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겠지만 역시 안전한 곳을 가리킬 거예요. 14번. 첫 번째 사람.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성이고 나이도 같고 직책도 비슷하죠. 그러면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까요? 10초 안에 알아내세요. 당연히 더 공손한 사람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현대판 셜록의 타이틀을 얻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할 때입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0개에서 4개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면 진정한 탐정 수준의 겨우 30%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사건을 맞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연습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5개에서 9개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면 여러분은 60% 셜록 홈즈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기술을 좀 더 연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직적 사고력을 시험하는 수수께끼로 좀 더 연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0개에서 14개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면 여러분은 100% 진정한 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동네 보석 가게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든 꼭 도와주도록 하세요. 여러분이야말로 숨은 보석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